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 오전 오후 세상의 사연으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 되는 30대 후반 여자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남편은 공무원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임용고시,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하고 자리를 잡다 보니 조금 늦은 결혼을 했어요. 2년 차니까 남들이 다 신혼부부라고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밥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사업운이 터져서 서울에 40평대 집도 있으시고 노후 자금도 다 준비되어 있으세요. 두 분 다 좋은 분들이라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회초리 한 번 안 들고 키워주실 만큼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살았어요. 반면 남편네는 형편이 저희 집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학원비며 식비에 그동안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다 쓴 상태였고 남편네 부모님께는 따로 도움을 못 받은 걸로 알아요. 저도 임용고시 준비할 때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서포트를 받아서 제가 과외나 학원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놓은 돈을 매월 적금처럼 부어넣어서 결혼자금으로 쓸 수 있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했어요. 저희는 친구의 남자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의 인성이 참 괜찮다고 사람이 무엇보다 진국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늦가기 공무원이었지만 노후는 공무원 퇴직연금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직업군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소개받은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났고 연애할 때쯤 크게 싸울 일 없이 잘 지냈고 자연스레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가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배경이 저희 결혼할 때 좀 일이 있었어요. 결혼자금 문제로 남편과 얘기했는데 남편이 모아둔 돈 3천에 석사 때 빌렸던 학자금 대출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저는 8천만 원 정도 모아놓은 상태였고 그래도 꽤 모았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말하면 남들은 왜 굳이 힘들게 결혼하냐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다 저에게 맞춰주고 다정다감하게 잘해주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부모님께 사정을 다 말씀드리니 별 얘기는 안 하셔서 남편을 집에 초대한 적이 있어요. 장인어른은 어떤 분이셔? 내가 뭘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따지는 분은 아니라 괜찮아 라고 했고 저희 집에 들어오더니 와 세상에 이런 집도 있었구나. 너무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에 모델하우스 같아 자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후식을 먹으려는데 엄마가 깜빡했다며 음료를 준비 안 했다고 주스를 얼른 가서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라고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어째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더라고요. 남편이 어쩔 줄 모르고 있길래 집에서 나와서 물어보니 흰 봉투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이게 뭔데? 무슨 일 있었어? 라면서 열어보니 봉투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1,000만 원짜리 수표가 3장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예비사위 이렇게 어렵다는 공무원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은영이한테 사정은 다 들었다. 이거 몇 푼 안 되지만 우리 가족으로 와서 고맙다. 둘이 결혼할 때 잘 아껴 써라. 진짜 마음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와, 저는 그 흰 봉투를 남편과 같이 집 앞 놀이터에서 열어보는데 진짜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뭉클함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남편이 말하길 사실 봉투 받은 거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남편 혼자 집에 가서 보라고 한 거라며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도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는데 그 놀이터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부모님 마음을 받아서 꼭 행복하게 살자고 서로 약속하며 결혼 준비를 했죠. 남편 부모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 가부장적이셨고 말씀도 많지 않으시고 과묵한 성격이세요. 작은 철물점 도매 가게를 운영하시고 어머님은 카운터를 보시고 아버님과 도련님이 같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계세요. 경기도권 20평대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계시는데 도련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쳐서 취업도 잘 안 되고 가게를 물려주려고 연세가 있으신데도 가족 가게처럼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 단합은 잘 되고 모임이나 행사 있을 때 잘 모이는 집안 분위기 같았어요. 어머님은 가게를 하셔서 그런지 성격이 좀 억센 편이세요. 필요한 거라던가 할 말은 바로바로 하시는 편이었죠. 처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머니랑 좀 오해가 있었는데 남편 얘기를 들으니 맞는 것 같아서 몇 번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님은 카운터를 보고 계시는데 바쁘진 않으신지 평소에 자주 저한테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세요. 시댁 단톡방에 저도 있는데 30분에 한 번씩 자주 메시지를 보내시는 걸 취미처럼 생각하는 듯 싶어요. 아침이 되면 오늘의 명언, 좋은 글귀나 꽃사진, 건강백서라고 해서 뭘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링크나 사진을 자꾸 올리세요. 또 건강상식 올리시고 저녁 땐 간추린 뉴스 올리시는데 중간중간에도 친구분한테 받으신 건지 계속 시댁 단톡방에 올리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올리시는데 처음에는 신혼 초니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고 쉴 새 없이 카톡이 울리니 저도 일하는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교무회의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을 수 없어서 지금은 회의 중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자로 거절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회의 중간에 나가서 몰래 전화를 받았죠. 아이고 세아가 일하느라 바쁘지? 그래도 내가 보낸 글들은 꼭 읽어보고 답장은 해줬으면 좋겠구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일하는 것도 아실 텐데 그렇게 계속 올리시는 글에 답장을 할 수 없는 건데 일단 노력해보기는 했죠. 저는 좀 답답했지만 처음부터 우리 생각해서 매일같이 글을 올려주시는구나. 어머님도 바쁘실 텐데 올려주시는 거니 웃 어른이니 잘 맞춰드리자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말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남편은 엄마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해서 카톡이란 것도 처음이라 그래. 자기도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 좀 이해해드려 라고 말하더라고요. 신혼인데 자기 엄마 편에서 얘기하는 남편이 조금 밉기도 하고 서운했지만 부모님한테 잘해야 집안이 편하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서인지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학교에 학교 폭력 문제가 생겨서 교무실이 발칵 뒤집어졌고 긴급회의에 들어가게 되었죠. 막 한참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 부모들을 불러서 어떻게 처리할지 얘기하고 있는데 수의실 경비분이 저를 복도 창가에서 살짝 부르는 거예요. 다행히 잠깐 쉬는 시간이라 쪼르르 나갔더니
시어머님 되는 분이 전화가 오셨대요. 저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학교로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어머님께 전화를 했죠. 새아가 전화도 안 받고 너무한 거 아니냐? 문자를 해도 답도 없어서 내가 급해서 학교에 전화를 해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 지금 뉴스에서 북한이 지네들 먹을 거 없으니 일부러 미사일을 쏴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전쟁 날 수도 있으니 항상 실시간 뉴스 같은 걸 잘 보고 다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 대포를 동해안 바다에 쏘는 위협적인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아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보낸 뉴스에 답장도 없다고 금부치 이런 거 잘 좀 챙겨 다니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일터까지 전화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런 시댁 톡방에서 저만 답장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만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죠.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은 일하느라 바쁘니 좀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차별하시냐고 했더니 여자랑 남자랑 같냐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느라 고생한다고 말씀드리니 넌 좀 낫지 않냐? 며 애들은 알아서 크는 거 아니냐고 선생님이 제일 편한 직업이라고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들었다고 하시는데 점점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똑같이 일하고 직장인이고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웬 카톡방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냐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 남편이 연차 써서 휴일 껴서 좀 길게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죠. 서귀포에서 멋진 풍경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다 와서 달달한 신혼초기도 하고 남편이랑 둘이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업데이트했어요. 그랬는데 시댁 단톡방에서 시어머니가 아가, 너희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구나. 어디 여행 다녀왔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됐는데 결혼하고 첫 여행은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예의인데 너희들끼리만 좋은 데 가는구나. 아유, 난 괜찮다. 아버지가 서운해할까봐 그런 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아버님은 당황하셨는지 아가, 난 괜찮다. 너희들 잘 놀다 왔으면 됐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놀다 왔으면 됐지. 우리는 신경 쓰지 말거라. 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님은 같이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런데 계모인 명순네는 애들이 미국 여행 보내줬다더라. 참 좋아 보이더라. 엊그제 명순네가 얘기하는 게 생각나서 말한 거니 그러려니 하거라. 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옆 가게 사장 부부네는 애들이 해외여행 1년에 한 번씩 꼭 보내주는데 그렇게 자랑을 한다며 부럽지는 않은데 참 좋아 보이더라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얘기하셔서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날도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막 뭐라고 했어요. 정도가 지나치신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은 내가 학교에 있으니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냐며 제 편을 안 들어줬어요. 정말 너무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연애 때는 언제나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 시댁 편을 들고 있으니 상황이 당연히 본인이 나서서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할 만큼은 다 했는데
어머님 카톡 비위를 계속 맞추란요. 결혼할 때도 전세를 들어올 때도 우리 집에서 다 해주고 했는데 이런 일로 이렇게 날 속상하게 하나 싶어서 서운함과 속상함에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러다 저는 결심했죠. 시어머니한테 골탕을 먹이기로. 저는 시부모님 톡방에서 작정하고 나오기로 계획을 짰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그래서 제 프로필이 해킹당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카톡방을 나오자라고 생각했죠. 퇴근길에 보이는 파출부 간판을 찍어서 제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고 땡땡 파출부라고 적어서 시댁 단톡방을 확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벨이 울리는데 시어머니였어요. 왜 단톡방을 나갔냐고 막 뭐라 하시길래 어머머 어머니 제 카톡 프로필이 해킹당한 것 같아요 라고 했죠. 어떻게 하냐고 하시길래 경찰에 일단 신고 접수했으니 기다리면 될 것 같다고 하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남편이 눈치를 채고 저한테 왜 엄마한테 거짓말하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면서 자기네 부모님이 그렇게 부담 주냐고 하는 거죠. 저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소리쳤어요. 매일같이 아침 인사에 꽃사진에 글귀에 건강정보를 보내시는데 답장 안 하면 안 한다고 서운해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냐고 말했죠. 당신도 우리 집 친정 톡방에 들어오라고 했고 남편은 자신있게 알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 이런 일을 아빠한테 전화해서 고자질 아들 처음부터 다 말했고 남편도 좀 귀찮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친정 단톡방에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문서방 어서 오게 우리가 좀 늦게 초대했지 서운해 말게 라면서 환대해 주셨어요. 남편은 살짝 당황한 눈치였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저희 결혼 때 아빠가 보내주신 편지와 흰 봉투 사건 이후로 남편은 아빠 말이라면 무조건 네네 대답으로 깍듯하게 대했거든요. 이해는 이. 아빠도 똑같이 아침마다 모닝 인사로 움직이는 꽃사진을 보내셨고 좋은 명언이나 글귀들을 하루에 수십 통을 보내셨어요. 남편이 답장을 안 하면 문서방 생각해서 보내는 건데 답장이 없으면 내가 서운하네. 안 그런가? 하며 얘기하셨고 아빠가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새벽별 타실 때마다 일출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새벽 전화까지 해서 오늘 날이 참 좋은데 낚시배에 한 자리 빈다며 안 오겠는가 하면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죠. 또 낚시한 사진들을 잔뜩 올리시면서 주말마다 남편에게 낚시 가자고 하고 역시 낚시는 문서방이랑 가야 제맛이지 하면서 잡은 고기들 중에 어떤 고기를 보내는 게 나을지 어떤 찌를 쓰면 될지 물어보시는데 하루에도 몇십 통씩 통화와 답장이 오고 갔어요. 잠깐이라도 부재중에 남겨지면 문서방 아무리 바빠도 장인 전화는 받아야 하네. 내가 장인인데 항상 전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며 소리를 치셨대요. 그때부터 남편은 휴대폰은 분신처럼 꼭 들고 다녔어요. 답장하려고요. 결국 남편은 아빠와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낚시를 다녔고 남편은 이제야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제발 친정 단톡방에서 자기를 꺼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주 속이 진짜 시원하게 뻥 뚫리는데 얼마나 후련한지. 그 후로 남편이랑 얘기해서 서로 단톡방은 나오기로 했어요. 시어머님께는 카톡이 해킹돼서 복구가 안 된다고 남편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고 프로필을 제 계정으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시어머님 카톡에는 제 계정이 파출부로 뜰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계시거든요.
저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고비가 왔었는데 이렇게 큰 산을 하나 넘게 되네요. 저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댁 단톡방에서 탈출할